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 제도의 모델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경찰 제도의 모델을 했을 때는 두 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토마스 바커의 경찰 모델 분류가 있고, 또 하나는 데이비드 베일리의 경찰 모델 분류 이렇게 있습니다. 즉 두 명의 학자들이 전 세계의 경찰 모델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베일리 같은 경우는 단일 체제, 상호 협력 체제, 그리고 상호 독립 체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고, 토마스 바커 같은 경우는 분권화된 체제, 그리고 직권화된 체제, 그리고 통합형 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토마스 바커의 경찰 모델 분류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이 토마스 바커의 경찰 모델 분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분권화 체제다라고 했을 때는 프래그멘티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요 내용을 보면, 자, 자치정부의 최종 책임자는 자치단체장이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의 핵심이 뭐냐면 경찰권과 그리고 교육권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 중에서 이제 경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때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시민의 자유 보호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범죄를 감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자치 경찰을 갖다가 이렇게 잘게 시행을 많이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마산, 창원, 진해 이렇게 세 개의 도시가 있다. 그러면 창원의 경찰관 수가 예를 들면 1000명, 마산의 경찰관 수가 500명, 그리고 진해의 경찰관 수가 100명이다. 이렇게 됐을 때 진해 같은 경우는 고작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경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질 높은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인원이 너무 작으니까 100명을 위해 가고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이렇게 했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1000명 정도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 체계도 갖추고 등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 분권화 체제가 되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고 업무의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단체 경찰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광역 범죄라든지, 그죠? 또 예를 들면은 진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뭐 어디 서울로 도망간다든지 창원 도망온다든지 마산 도망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광역 범죄에 대한 효율이 그 대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수준의 범죄를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직권화 체제다라고 했을 때는 센트럴라이즈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권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놓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법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시민의 자유보다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우선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역범죄 같은 문제에 있어 가지고 범죄 문제 해결에 더욱 효율적인 체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형 체제입니다. 인테그레이티드 시스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분권화 체제는 경찰권을 고유한 자치권 일부로 인식을 합니다. 직권화 체제는 경찰권을 국가의 통치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통합형 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 권한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앙집권적인 경찰 체제의 단점이 권한 남용의 가능성을 불식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적인 경찰 체제에서 나타나는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형 체제는 지금 직권화 체제와 분권화 체제를 절충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토마스 바커의 경찰 모델 분류했을 때 나라가 조금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먼저 집권의 체제를 보면 우리가 중앙 집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가만히 보시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북유럽 국가입니다. 그죠? 북유럽 국가.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영국하고 아일랜드하고 독립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일랜드는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중앙 집권적인 경찰 국가, 그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아랍 국가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역시 중앙 집권적인 경찰 체제. 대만도 지금 중국하고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만도 역시 중앙 집권적인 경찰 체제.
자, 태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국왕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태국도 역시 중앙 집권적인 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 또 덴마크도 마찬가지죠. 그죠? 거기도 역시 중앙 집권적인 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독일은 연방 국가지만 란트, 주를 단위로 하는 국가 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독일은 중앙 집권이다. 프랑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그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죠? 지방 자치 경찰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갖고는 프랑스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앙 집권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분권화 체제 했을 때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미국이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 벨기에는 왜 분권하냐면 과거에 이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왜냐? 그 당시 이제 1517년에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즉 신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무역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자유로운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무역을 하기 때문에. 왜냐? 사상이 닫히면 장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자유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유대인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또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네덜란드 지방으로 막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페인의 그 무적함대, 그죠? 아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인 이제 국왕이 그 네덜란드를 갖다가 복속시키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되죠. 이게.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가 이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네덜란드는 지켰는데 그 옆에 있던 벨기에 지방은 이제 스페인의 침략을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벨기에가 약간 분리가 됩니다. 네덜란드 완전 독립국가가 되고 그 스페인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나라가 네덜란드 벨기에 지방이었다. 그래서 체제는 분권화 체제다 이렇게 보고 자 그다음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국경을 갖다가 독일 지방, 그죠?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 이게 세 개 지방하고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도 연방 국가인데 스위스는 특징이 뭐냐면 세 개의 언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그 독일어, 그죠? 그다음 이탈리아어, 그리고 프랑스어, 불어가 공식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분권화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는 그저 이제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 체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형 체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영국, 그죠? 영국은 원래 자치경찰인데, 그죠? 분권화 체제인데, 영국은 최근에 국립범죄국,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중앙집권적인 미국과 같은 FBI와 같은 그런 중앙집권적인 경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통합형 체제다. 그죠? 52개의 경찰청이 있죠. 자치경찰은. 그리고 중앙에 국립범죄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 중앙범죄수사국, 중앙범죄정보국 그게 또 합쳐져 가지고 속화가 되고 그죠. 중대 조직범죄국, 중대 조직 범죄국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국립범죄국으로 명칭이 또 바뀌죠. 테레사 메이 총리에 의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적인 경찰 제도를 가지고 있고 지방은 자치 경찰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통합형 체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하게 보면 제주도에 자치 경찰이 있죠. 지금 아주 작은 범위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국가 시스템은 중앙 집권적인 경찰 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권화 체제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경찰 기관의 수는 당연히 분권화 체제는 직권화 체제보다 경찰 기관의 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 집행 기관이 일종의 폴리스 시스템, 그죠? 폴리스 에이전시, 경찰 기관은 어디가 많냐? 그럼 분권하니까 당연히 많겠지, 그죠? 지방마다 경찰이 있으니까. 그럼 절충은 또 마찬가지로 합쳤기 때문에, 그죠? 양자를 결합했기 때문에 절충형. 그다음 직권화는 단일 체제, 그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경찰 기관의 수가 작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경찰 기관의 수는 분권화, 절충력, 직권화 이런 식으로 경찰 기관의 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